혹시 단호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노랗고 달콤한 맛? 다이어트 식단의 단골 재료? 아니면 그냥 가을철 간식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호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단호박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한 식재료인데요. 눈 건강, 면역력, 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암까지 단호박 한 그릇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해내는지 들어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2배가 되기도, 반대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잘 몰랐던 단호박과 궁합 음식, 그리고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조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단호박이 왜 그렇게 특별한 식재료로 불리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눈 건강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우리는 하루 종일 스크린을 보며 살아가고 있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저하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단호박은 우리 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단호박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그리고 루테인. 이 세 가지 성분은 눈의 노화를 늦추고 백내장 같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루테인은 자외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중장년층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냥 맛있는 채소인 줄만 알았던 단호박이 사실은 우리 눈을 위한 천연 보약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눈 건강뿐 아니라 단호박은 우리 몸속 깊숙이 숨어있는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강력한 기능성 식품인데요. 이제부터는 면역력, 암 예방, 혈관 건강, 심지어 당뇨병까지 단호박이 가진 숨은 능력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먼저 단호박은 눈을 보호하는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그리고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력을 지켜주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루테인은 망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천연 선글라스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처럼 스크린을 자주 보는 사람들에겐 단호박이야말로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단호박을 꾸준히 챙긴다면 눈이 침침하거나 피로한 느낌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호박의 두 번째 능력은 암 예방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야기인데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함께 페놀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세포로 변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걸 줄이기만 해도 암 발생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경우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호박은 몸속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음식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단호박에 들어있는 칼륨, 페놀, 베타카로틴은 우리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흔히 발생하는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단호박은 그 자체로 자연이 준 혈압 조절제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거예요. 다음으로 주목할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단호박에는 코발트라는 미량 원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인 분들에게는 단호박이 자연스러운 혈당 안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특히 단호박은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식후 급격한 당 상승도 방지해줍니다. 디저트를 포기하기 힘든 분들께는 단호박을 활용한 자연 간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에 맞설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나 겨울철엔 몸이 쉽게 약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단호박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뿐 아니라 독감, 폐렴 같은 질병에도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병에 걸리기 전에 지켜주는 것. 단호박은 그 예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암, 혈관, 당뇨, 면역력까지 단호박은 단 하나의 식재료로 온몸을 관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슈퍼푸드 중의 슈퍼푸드입니다. 단호박이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무조건 많이 먹거나 아무렇게나 먹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의점, 바로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와 단호박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강한 산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단호박의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을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열을 가한 조리 과정에서 식초와 만나게 되면 영양소 파괴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단호박 조림이나 샐러드를 만들 때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서 단호박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려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한 스푼의 식초가 단호박 속의 핵심 비타민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예쁘고 맛있어 보여도 건강을 위한 영양은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호박을 아무 때나 많이 먹는 것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분이 많은 채소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관리 중인 분들 또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섭취량은 한 끼 기준으로 작은 단호박 14조각 정도 또는 삶아서 반 컵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호박을 너무 오래 두고 먹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껍질 아래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잘라놓은 단호박은 냉장 보관하더라도 3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리 전에는 꼭 안쪽까지 갈라서 색과 냄새를 확인해주세요. 단호박은 단독으로 먹어도 훌륭하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호박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두 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소개할 음식은 바로 밤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식품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칼슘과 미네랄이 부족한 편이에요. 반면에 밤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 C와 식이섬유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단호박과 밤을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훨씬 탄탄해집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 뼈 건강이 중요한 어르신들에겐 이 조합이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찜기에 단호박과 깐밤을 함께 찐 뒤 살짝 소금만 뿌려 먹으면 자극 없이 부드럽고 입안에서 단맛이 천천히 퍼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과 단호박을 같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변화도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식사량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도 정말 좋은 식단이 되죠. 다음은 계피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단호박과 계피는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에요. 단호박은 성질이 차가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찬 분들, 속이 냉한 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소화장애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계피를 함께 넣어주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력을 높이며 혈액순환까지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수족냉증이 있거나 겨울철에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에겐 단호박죽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아침 식사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계피 특유의 향은 단호박의 단맛과 잘 어우러져 맛도 깊어지고 혈당 조절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해주는 한 그릇이 되는 거죠. 단호박은 그냥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식재료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밤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지고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자연이 준 이 귀한 조합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기분,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호박이 아무리 슈퍼푸드라고 해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섭취는 양보다 방법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은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부담 없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팁과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삶거나 찐 단호박 기준으로 하루 10만 150지, 즉 작은 단호박 14조각 또는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호박은 달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 섭취량이 높아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또는 체중 감량 중인 분들이라면 이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이나 점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늦은 밤이나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호박은 굳이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않아도 삶거나 찌기만 해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찜기에 10분 정도만 쪄주면 속까지 촉촉하고 달콤한 단호박이 완성되죠.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 콩, 퀴노아 등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무엇보다 삶거나 찐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조리 방식이기 때문에 비타민 손실도 줄이고 건강에도 더 유익하죠. 또 한 가지 팁, 많은 분들이 단호박 껍질을 버리시는데요. 사실 껍질에 베타카로틴이 더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씻어서 함께 찌거나 삶아 드시면 식이섬유도 훨씬 풍부해지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이 질겨서 먹기 불편하다면 죽이나 스프로 갈아 넣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박의 모든 영양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죠. 단호박은 건강식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꽤 많은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많이 먹기보다는 한 끼 식사에 곁들이는 보조식이나 간식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대신 단호박을 넣은 영양죽, 닭가슴살 옆에 단호박찜을 곁들이는 방식처럼요. 이렇게 구성하면 당 섭취를 조절하면서도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호박의 뛰어난 효능과 섭취 팁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나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건강식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나 불편을 줄 수 있죠. 오늘은 단호박이 특히 잘 맞는 분들, 그리고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단호박이 특히 도움이 되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1. 눈 건강이 걱정되는 중장년층. 스마트폰, 컴퓨터, LED 조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은 늘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죠. 단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비타민 어가 풍부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추고 눈의 피로를 완화해주는 데 탁월한 음식입니다. 중년 이후 눈이 자주 침침하거나 빛에 민감해진 느낌이 있다면 단호박은 가장 손쉬운 눈 건강 루틴이 될 수 있어요. 2. 혈압,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단호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페놀 성분은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 또는 가족력으로 인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는 분들에겐 단호박이 아주 유용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비나 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단호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아이들이나 임산부, 앉아서 오래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단호박은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장청소 식품이 될 수 있죠. 4.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회복기 환자. 단호박은 단순한 채소 그 이상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 성분들이 몸속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설 힘을 길러줍니다. 감기나 독감이 자주 걸리는 분들, 혹은 수술이나 질병 후 회복 중인 분들에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단호박이 아주 적합한 식사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호박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 양 조절이나 섭취 방식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자체 당분이 많고 탄수화물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실 경우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씩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죽을 드신다면 기름에 볶거나 설탕을 넣는 대신 삶은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혈당 변화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속이 찬 체질, 소화력이 약한 분들. 단호박은 성질이 약간 서늘한 편이라 체질적으로 속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찬물과 함께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 속이 더부룩하고 더운 기운이 줄어들 수 있으니 따뜻하게 조리해서 소량씩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럴 때 앞서 소개한 계피 가루를 함께 활용하면 속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좋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몸 안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나 심장 리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칼륨 조절 식단 내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눈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겐 단호박은 매일 챙기고 싶은 식탁 위의 보물이고, 당 조절이나 신장 건강, 체질적 냉증이 있는 분들에겐 양과 방법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음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고 단호박이 내 몸에 맞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